저 정도로 팀을 떠나고 싶다면 그냥 빨리 팔고 손 털고 그 돈으로 빨리 영입을 좀 해야 되지 않나. 토트넘이 첼시와의 마인드 시리즈 프리시즌 토너먼트 대회 이름인데요. 여기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풀타임을 소화를 했어요. 상대팀 첼시가 선발 11명 가운데 10명을 싹 바꾼, 골키퍼 빼고 싹 후반전에 이른 시간부터 차례차례 다 바꾼 것과 비교했을 때 토트넘과 첼시가 이번 경기를 대하는 태도에 확실히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일단 경기 정리를 해보면 내용 면에서는 첼시가 뭐 많이 앞섰습니다. 10명을 다 바꾼 이후에도 토트넘이 주도권을 잡지 못했을 정도로 첼시가 우세한 경기를 펼치면서 유럽 챔피언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줬는데, 점유율 면에서는 첼시가 56, 토트넘이 44였습니다. 뭐 좀 이 정도면 큰 차이가 안 나 보입니다만, 사실 1군들이 대부분 뛰고 있을 때는 6대4 이상으로 첼시가 리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종적으로 슈팅 숫자가 보시는 것처럼 이제 15개 첼시, 그리고 토트넘이 5개 슈팅을 했는데요. 유효 슈팅이 9대4. 근데 이것도 좀 많은 변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그나마 따라잡은 수치고, 첼시가 특히 이제 캉테가 중앙에 있고 선수들이 다 남아있을 때에는 토트넘이 기회를 거의 못 잡았습니다. 지금 제 머리 뒤에 위에 이제 수비수에게 멱살이 잡혀가지고 시달리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이 좀 있지 않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오늘 원톱으로 역시 출전을 했는데요. 해리케인이 없는 상황에서 본인의 주 포지션인 왼쪽을 베르베인에게 내주고 원톱으로 나와서 뛰었는데, 거의 앞쪽으로 패스 투입이 안 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고립이 돼 있었습니다. 전반전에 슈팅 딱 한 개, 유슈팅 토트넘이 딱 한 개 있었는데, 그 슈팅의 주인공이 손흥민 선수였는데 그나마도 그렇게 좀 위력이 있는 그런 찬스로 연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중원에서 호이비에르가 유로 2020 덴마크 4강까지 갔잖아요. 그 휴식 취하다가 처음 이제 프리시즌 뛰었는데, 호이비에르 혼자 하기엔 역부족인 면이 분명히 있었고요. 또 호이비엘의 파트너로 이번에 올리버 스킵이 나왔습니다. 스킵이 지난 시즌에 노리치 시티, 2부 리그 노리치 시티로 이제 임대를 가서 2부 리그 베스트 11에 포함일 정도로 잘했는데, 역시 좀 급 차이가 있다. 후반에 투입된 윙크스에 비해서도 많이 띄워주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패스 미스도 있었고 좀 경합에서도 밀리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델레알리가 하부리그 팀들이라고 할 때는 그래도 좀 괜찮았잖아요. 이번 경기에서는 뭐 아까 번뜩이는 패스가 한두 차례 있긴 했습니다만 대체로 역시 좀 기동력도 많이 떨어지고 앞쪽으로 침투하는 플레이가 거의 안 나왔습니다. 후방에서 이제 볼을 뿌려주거나 수비 가담을 해주는 역할. 오늘 이제 레길론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레길론이 빠진 뒷공간 수비를 들어갈 정도로 많은 아래에 내려와서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알리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그런 전성기 때 모습은 아직도 좀 멀지 않았나, 그런 좀 생각을 갖게 하는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루카스 모우라고 베르베인 사이에 손흥민 선수가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 윙어들이 뭐 루카스 모우라가 좁은 공간에 나름 뭐 이렇게 깔짝깔짝 했습니다만 약해요. 그러니까 토트넘 스쿼드에 정말 부족함을 많이 드러낸 오늘 경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첼시가 확실히 라인업이 오늘 좋았어요. 선발 라인을 비교했을 때 무게감이 첼시 쪽으로 많이 기웁니다. 뭐 수비 쪽에도 뭐 리디거, 뭐 주마, 뭐 찰로바 선수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 중원에도 캉테, 코바치치, 뭐 허더슨 오도이하고 알론소가 양쪽 그 윙백으로 나왔고, 또 공격 쪽에는 뭐 일진 다 나왔다고 봐야죠. 뭐 베르너, 또 지에크, 뭐 하베르츠, 그 라인업상 확실히 좀 차이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토트넘 역시 물론 빠진 선수 뭐 해리케인도 없고 은돈벨렌이 뭐 로셀손이 많이 빠져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프리시즌이기도 해서 공격 빌드업 과정에서 좀 가능성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바로 이제 다음 주말에 리그 개막이란 말이죠.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입니다. 그 경기에 대한 걱정이 좀 크지 않을 수 없는. 손흥민 선수는 이제 후반전 들어서 이제 베르베인의 후반 이제 24분에 나왔던 골을 도왔습니다. 루카스 모라가 뺏어내서 밀어주고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아가지고 베르베인에게 넣어주면서 좀 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이제 프리시즌 3경기 모두 공격 포인트 기록을 하면서 이제 3경기 2골 4도움을 기록을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는데, 워낙 고립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기여도가 그렇게 높을 수가 없었던 그런 경기였고요.
과연 이거 어떻게 풀지 좀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해리케인을 제 생각에는 해리케인이 저렇게 계속 지금 팀에 합류도 안 하고 아직까지 미국에 있다는데 저 정도로 팀을 떠나고 싶다면 그냥 빨리 팔고 손 털고 그 돈으로 빨리 영입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지금 토트넘은 메리트가 큰 팀이 아닙니다. 좀 챔피언스리그는커녕 유로파리그도 못 나가는 팀이고 올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티켓 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큰 돈과 많은 시간을 갖고 좀 공을 들여서 영입을 해야 이 좀 미안합니다만 토트넘 팬분들에게는 약간 하찮아진 스쿼드, 굉장히 스쿼드가 얇고 1군 라인업조차도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어떤 수비 라인부터 미드필드 구성까지 이거를 최대한 빨리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 필요성, 그 요구를 오늘 확실하게 확인을 한 경기라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리케인 처리가 더 중요한. 해리케인 만약에 지금 상황에 팀에 남는다고 해서 과연 팀에 본인이 전력을 다할 수 있을지도 여론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영국 내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여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해리케인을 비난을 하고 있고 캐러거 리버풀 레전드 캐러가 그런 얘기를 했죠. 명성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당신이 앞으로 따게 될지 모를 트로피보다 지금 그 레퓨테이션, 명성을 지키는 게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저는 맞다고 봅니다. 선수 생활 이후에도 더 긴 인생이 남아있기 때문에 해리케인 선수가 남은 선수 생활 동안 트로피 몇 개를 딸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마무리하고 가는 게 필요해요. 캐러가 그런 얘기했죠. 뒷문으로 가지 말라고. 이적을 하더라도 앞문으로 당당히 가야지 뒷문으로 가는 일을 만들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되게 저는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번 토트넘의 지금 상황과 맞물려 가지고 저는 그 토트넘 쪽도 그렇고 해리케인 쪽도 그렇고 좀 허심탄회하게 좀 만나 가지고 확실히 이상을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게 바로 팀에도 도움이 되는 팀에 지금 가장 필요한 그런 정돈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리케인을 팔게 되면 어쨌든 최소 뭐 1억 파운드 이상 받을 거 아니에요. 그 돈으로 지금 뭐 수비 뭐 로메로는 거의 지금 던딜 임박했다고 하는데 뭐 로메로도 그렇고 풀백도 그렇고 뭐 중미도 그렇고 윙어도 그렇고 윙어는 뭐 그 힐 영입이 확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좀 보강을 좀 해야지 지금 스쿼드로 토트넘이 빅4 진입을 다시 꿈꾼다는 건 제가 볼 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누누 감독이 토트넘에 와서 갑자기 명장으로 탈바꿈하지 않는 이상 쉽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래서 이번 경기 다시 돌아가 정리하면 후반에 이군들이 잔뜩 투입이 되면서 토트넘이 2대2로 따라잡고 뭐 하긴 했습니다만 경기력 자체는 그렇게 향상되질 못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걱정거리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토트넘이 아닌가. 이제 일요일 날 또 이제 아스날이랑 경기를 합니다. 이 마인드 시리즈. 아스날도 지금 지난번 첼시전 보니까 경기력이 썩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서 토트넘이 어느 정도 이제 그 리그 첫 경기 맨체스터 시티전 앞둔 마지막 프리시즌 경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히 지금 선수들의 폼을 좀 어느 정도 끌어올릴 필요가 있고 이번 아직까지 프리시즌 경기를 안 치른 선수들도 여기서 또 뭐 로셀소라든가 뭐 은돈벨레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또 가세를 해서 산체스도 아직 안 뛰지 않았나? 뭐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정규리그 개막에 임하는 몸 상태들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경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경기까지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로메로는 합류할 수 있을까? 뭐 새로운 선수들 영입을 빨리 확정을 해서 빨리 팀에 합류를 시켜야지. 지금 프런트들이 빨리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가장 또 우리가 거론해야 되는 건 이제 골리니 골키퍼. 드디어 이제 신고식 첫 경기를 치렀습니다. 참 우리 그 입중계하면서 많은 분들이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눴죠. 골린이 벌써 후회하는 거 아니냐고. 70분 좀 지났을 때 이제 골린이 얼굴이 크게 화면에 잡혔는데 굉장히 지쳐 있는 모습이었어요. 기록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유효슈팅을 9개를 첼시가 때렸습니다. 그래서 골린이 선방 장면도 좀 많이 있었는데 멕시코전에 송범근 선수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수비진들이 거의 보호를 해주지 못하면서 일방적으로 슈팅 세례를 받는 상황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골리니의 어떤 좋게 얘기하면 선방 쇼를 보여줄 수 있지만 안 좋게 좀 이렇게 냉정하게 봤을 때는 상당히 험난한 시즌이 골키퍼에게 될 수 있는 토트넘이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뭐 괜찮았어요 골리니 선수. 그리고 요리스보다는 좀 후방 아래쪽에서 빌드업하는데 좀 더 의욕을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좀 다른 방식의 요리스 골키퍼가 있을 때보다는 좀 더 다양하게 누누 감독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골키퍼 영입이 아닌가. 근데 지금 일단 요리스를 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요? 현재로서는 요리스 선수가 인성엔 조금 문제가 있어도
손흥민 선수한테 막 지랄했던 거 생각하면 토트넘에서 그동안 쌓아왔던 것도 있고 또 주장이니까. 자, 이제 일요일날 아스날전 보면 좀 더 명확히 드러나겠습니다만 토트넘의 상황 그렇게 수월치 않은 스쿼드의 현실을 확인하는 시합이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볼까?